네, 2026년 4월 22일 바로 오늘부터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실험이 하나 시작됩니다. 바로 정부가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직접 지켜주는 새로운 공공 서비스인데요. 판단력이 흐려진 어르신을 노리는 금융범죄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 수준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책, 재산지킴 서비스가 과연 무엇인지 그 배경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얼마나 신박한지 그 규모부터 한번 보시죠. 154조 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산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분들이 보유한 자산이 이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대기업의 시가총액을 훌쩍 넘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154조 원이 사실상 주인 없는 돈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지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어르신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이 소중한 자산, 과연 지금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주인 잃은 노인의 자산. 그렇다면 그 막대한 돈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 또 어떤 방식으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그 어두운 실태를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정말 놀라실 겁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어르신들 재산을 빼돌리는 가해자의 절반 이상, 52%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하고 있는 셈이죠. 그 뒤를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 인력이 32%,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나던 지인이 12%로 잇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숫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해자의 무려 96%,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었던 바로 그 주변인입니다. 다시 말해 치매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이라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을 야금야금 빼돌리는 이른바 빨대형 범죄가 있고요. 더 심각한 건 인지 능력이 떨어진 걸 악용해서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부동산을 통째로 가로채는 거액 사냥형 범죄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피해자 본인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거나 가해자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국가가 직접 재산관리인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는 이걸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서비스의 정식 명칭, 바로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를 겪는 어르신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해주고 경제적 착취나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공공신탁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면 이 제도의 목표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졌던 이 무거운 재산관리 부담을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보호 체계를 단순한 돌봄에서 재산권 보호까지 확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자, 그럼 이 재산 지킴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즉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절차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용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혜택이죠. 기초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맡기는 재산의 연 0.5% 수준의 수수료를 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65세 미만이라도 저소득층이면서 조기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도 무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재산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단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했습니다. 현금이나 예금은 물론이고 임대차 보증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위탁 한도는 최대 10억 원까지입니다. 서비스 절차는 총 6단계로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요. 개인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재정 계획을 세웁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 계획에 따라서 매달 요양비나 생활비가 정확하게 지급되고 모든 내역은 철저하게 모니터링됩니다. 이 서비스는 어느 한 기관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팀플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요. 실제 재산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역할은 전국의 치매안심센터가 담당합니다. 이렇게 삼각편대가 잘 짜여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국가기관에 맡겨도 정말 괜찮을까? 당연한 우려입니다. 정부도 이런 걱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핵심적인 안전정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아주 깐깐하게 심의를 하고요. 둘째, 모든 재산관리 내역을 본인과 가족에게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승계되도록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에 없던 큰돈을 갑자기 인출해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국민연금공단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부정한 인출을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제동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서비스 이용하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나 자녀 같은 법적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이전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 따라서 투명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니까요. 이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추진 계획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가 그렇듯 첫걸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죠. 로드맵은 명확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운영해 봅니다. 이 기간 동안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한 뒤에 2028년에는 법령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본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다만 이번 시범 사업이 전국 모든 곳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서울 북부와 서울 남구, 경인, 대전 세종 등을 포함해서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먼저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공에 의한 재산관리, 과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제도 하나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를 코앞에 둔 지금 신뢰가 무너진 가족관계와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작된 이 작은 시범 사업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